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성장클리닉 김용혁 교수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의 키 성장 문제로 걱정하시면서 저희 성장클리닉을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영유아 검진에서 성장 지연 소견을 듣고 오시거나 부모님의 키가 작은 편이라 미리 걱정되어 오시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작은 키 때문에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아 속상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아이의 키와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신체 진찰과 함께 뼈 나이라고 불리는 골 연령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성장을 방해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성장 부진의 여러 원인 중에서도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주로 같은 성별과 나이의 아이들 100명 중에서 키 순서가 앞에서 세 번째 이하인 300분위 수 미만인 경우 또는 의학적으로 뇌하 수치 기능 저하가 의심될 때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검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 검사법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치료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는 만 4세에서 5세 이전을 권장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효과가 있고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최종 키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아이마다 매우 다르지만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야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는 안전하게 관찰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 입원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입원 첫날에는 이제 검사 전일이죠. 검사 전날 오후에 입원 수속을 하고 병동에 오시면 먼저 키와 체중을 다시 측정하고 필요시 흉부 엑스레이나 소변 검사, 체성분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밤 12시부터는 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검사 당일 아침 여러 번 바늘에 찔리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팔이나 손등에 정맥도관이라는 작은 주사바늘을 한 번만 삽입합니다. 앞으로 모든 체열과 약물 투여는 이 도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이들이 훨씬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검사는 첫 번째 성장 호르몬 자극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 투여 전과 후 30분 간격으로 총 5번의 혈액을 채취하여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전 검사가 끝나면 금식으로 힘들었을 아이를 위해 준비해 오신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오후 검사는 오전 검사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된 것으로 확인되면 아이가 더 힘들지 않도록 오후 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후에 두 번째 자극 약물을 투여하고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2시간 동안 5번의 체열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으니 아이가 불편해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외래 진료일에 담당 교수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 수체 부위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바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밤 잠자기 전 가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주사하시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아이의 성장이 거의 멈추는 시점까지 수년간
꾸준히 지속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아닌 경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키가 작은 특발성 저신장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렵지만 비급여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전, 오후 검사를 통해 체열한 혈액에서 성장 호르몬 최고 수치가 모두 기준치 10나노그램/ml 미만으로 나오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확진되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0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약제부의 약 10% 정도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번의 체열 검사 중 한 번이라도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정상으로 나오면 결핍증에 해당하지 않아서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몸무게에 따라 주사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 보통 30kg 내외일 때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발성 저신장 진단 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확진된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1차적인 목표는 중간 부모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모키는 다른 말로 목표키라고도 하는데요. 부모님의 키를 기준으로 아이의 유전적인 목표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빠 키와 엄마 키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에 아들은 6.5cm를 더하고 딸은 6.5cm를 빼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상으로는 남아는 165cm, 유아는 153cm까지 치료를 지원하지만 이 키를 넘더라도 성장판이 열려있고 치료의 반응이 좋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더 연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번의 체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수가 있어서 보통 만 4세 이전에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검사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소아 환자만을 전담하는 경험이 많은 체열팀이 있어서 가장 힘든 과정인 정맥도관 삽입을 한 번에 수월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과정만 잘 마치면 그 이후에는 아이가 훨씬 편안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비교적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입니다. 치료 초기에 일시적인 두통이나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이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치료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상 범위의 키를 가진 아이에게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가족력이 있거나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신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성장 호르몬 주사이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키 성장에 좋다는 검증되지 않는 각종 한약이나 영양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일찍 자는 수면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키 성장에 필수적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아이가 가진 본인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성장 호르몬 검사를 앞둔 아이와 보호자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